네, 안녕하세요. 센스의 인사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박수까지 치려고 우리 요즘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8반 친구들 수업 시간에 잠깐 한번 찍게 됐습니다. 몇몇 친구들 굉장히 얼굴이 지들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계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서 느끼느냐면 지도자들 뭔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임시정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는 서울에,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한성정부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한성정부는 서울이라고 하는 위치적인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어떠한 난점이 있었을까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간섭을 받아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일제로부터 간섭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겠죠. 저 유준이라고 하는 친구인가요? 못생겼어요. 자, 한성정부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연해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정부가 생겨나냐면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대한국민의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무장투쟁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대한국민의회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진입하기 좋고, 여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던 곳이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또 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중국의 상해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국내로부터 어때요, 거리가? 물론 가깝죠. 근데 또 국내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먼 것도 있죠.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런데 요곳에, 이 상하이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바로 외국 공사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외국 공사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정부를 수립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자, 우리 딴짓하고 있는 우리 오동준이 이름 한번 언급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네요. 자, 상해에다가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일주일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 호준이 자기 이름 한번 언급되려고 계속 대답하네요. 잘하고 있어요. 지은아. 외국 공사관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뭐 하기 좋아요? 독립의지를 밝히기 좋아요. 그렇죠. 바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바로 외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상하이에다가 외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 이상으로 정부가 생겨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통합운동을 하게 되는데 한성정부에다가는 아무래도 세우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따라 바로 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통합이 되게 되는데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바로 상하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두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바로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에는 자, 여기에서 대통령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한 자리 줘야 되겠죠? 바로 이쪽에 대표자였던 이동희라고 하는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얘들이 내세운 것은 3건 분립을 주장을 하면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꿈꿨던 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크게 2가지 활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은 얘들아, 정부가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금.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원래 어디서 걷어? 국민으로부터 걷어야 되겠다. 생물 정보로부터 걷는다. 유지나? 근데 국민들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세금 내기가 어때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상 뭐에 시달리게 되면 재정난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서 확보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김구 우리 구형이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윤봉길 의사의 그런 활약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데 이때는 이제 그런 지원을 좀 못 받을 때. 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가운데다가 적어놓은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된 활동이에요. 우선은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교통국, 비밀연락책으로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내와의 비밀연락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 전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돈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주장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바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혹시 신문 발행한 단체와 관련된 뭐 있었는데 하나? 그렇죠. 바로 독립협회죠. 우리 지 정확했어요. 네, 남궁진 정확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독립협회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했어요. 우리 의진이 뭔가 지금 카메라 의식해서 옆에다가 뭔가 쪽지를 남기네요. 그래서 개 멍청하다고. 자,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독립 자금,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된 그런 회사들도 만들게 되죠. 뭐 이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 백산산행 이런 회사도 만들고요. 독립공채라고 하는 것도 발행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공채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네. 공채가 뭐예요? 사람 뽑는 정확해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채권 들어봤어요? 채권? 예. 채권이 뭐야? 주식 같은 거. 그죠? 돈을 빌려주고 그 증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빌려준다라고 해서 공채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정말 깜짝 놀랐네요. 똑똑해요. 뉴스를 많이 보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돈을 발행을 하면 이제 국가에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증서 같은 걸 하나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는 은산증서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변 여러분들에게 1,000원씩 받고 주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져오면 이건 얼마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거야? 5배. 1,000원어치 값어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것들을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동전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채를 발행해서 언제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야. 독립하면부터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못 받을 것 같아도 많이들 공채를 발행하면 사줬겠죠. 그래서 많은 해외 동포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독립공채를 사므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러한 자금이 마련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대체로 어디다 썼을까요? 어디다 썼을까요? 외교 활동에 썼을게요. 할바에도 굉장히 똘똘하네요. 웃겨? 이게 우습죠? 힘들어요. 개그할 것도 떨어지고 힘드네요. 자, 외교 활동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다가 파리위원부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하고 미국에다가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그곳에서 직접 외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유엔과 같은 거죠. 사실 국제연맹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연맹을 청원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제연맹에서 우선은 위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야 위임 통치한다는 것은 이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일본인에게 식민지배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되고 외교적 성과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에게 적발이 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 3, 4년간 활동을 했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과 특별히 이러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던 거죠. 이 돈으로 우리가 무기 사고 군인 양성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겠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보고자 바로 국민 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개최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 대표회의.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굉장히 똘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많이들 모인 거죠. 그런데 이게 무려 이 회의가 몇 개월이 진행이 되냐면 5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들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누가 싸웠냐면 우선은 창조파. 창조파 뭐 같아요? 성경 뭐 같아요? 네? 뭐 같아요? 뭐요? 창조파 뭐 같아요? 그냥 느낌에. 느낌? 모르겠어요. 이걸 몰라? 창조가 뭐야? 만드는 뭘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거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새롭게 새로 만들자. 만들자는 거죠. 자, 여기에 성규의 무식함이 오늘 영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자, 창조파 어떻게 하자? 새로 만들자. 이제 대표자가 신치호라고 하는 분이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누가 많이 주장했을 것 같아요? 군인들.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왜 여기다가 만들자 새로 아예 이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여기에 대항해서 개조파라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대표자가 이제 신민의 황혜원이었던 안창호라고 하는 분인데요. 개조파는 뭘까? 뭘 개조하자고? 더욱 좋게 개조하자. 어떻게 하자? 지금 거 어때? 바꿔 안 바? 지금 거 어때? 그대로 내비 두고 그 안에 조직만 개조하자, 개편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선생님 덧붙이자면 현상 유지파도 있어요. 그대로 지금처럼 가자.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네 둘이 힘껏 싸우는 거야. 근데 결론이 나 안 나?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안 해. 같이 안 해. 하고서 결국에 창조파와 개조파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23년 이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된 민족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각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 바로 우리 구형인 거죠. 그래서 구형이 이것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뭐 한인 애국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래서 그 뒤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1940년 정도 돼야지 이제 뭔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체제를 국무령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꾼 후에 나중에는 이제 한 명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근데 결국엔 이게 1940년 김구가 주석에 오르게 되면서 변화하게 되고 주석, 부주석제까지 변화를 거치게 되죠. 이 내용은 선생님이 나중에 1940년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난 배경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리고 그 위기 그의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모였던 국민 대표 회의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하지만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하나로 모여지지 못하고 이제는 어때요? 다방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일 운동, 항일 무장투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하나의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들도 좀 다르고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